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봄, 여름철에는 이 꽃가루,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이게 눈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라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막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눈시원안과의 이현성 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게 관리를 하시나 봐요? 이 밑에 수염은? 네, 계속 기르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조금씩 길러보고 있어요. 네, 아주 멋지십니다. 네, 저 다음에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면 네, 바로 우리 원장님 연도하고 오겠습니다. 아, 괜찮으신데. 자, 오늘 결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결막염이란 게 어떤 질환입니까? 먼저 결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눈의 그 검은 눈동자를 제외한 흰 눈동자, 네. 그것을 우리가 구결막, 동그란 결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결막.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눈꺼풀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은 안에 그 분홍색 속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은 검결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검결막. 네, 그러니까 그 결막이라는 것이 구결막과 검결막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이 두 가지 조직 부위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이제 제가 결막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막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것이 첫째 이물감, 이물감.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좀 심하면 약간의 그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눈곱 끼는 거. 눈곱.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 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눈이 좀 충혈돼 보이고 네. 심해지면은 이제 빨갛게 이제 눈이 그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이쿠 눈에 큰일 났구나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눈에 그 우윳빛처럼 네. 그 결막이 이제 이렇게 물이 차서 아. 부어오르는 네. 결막 부종 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증상들이 뭐 본인도 느끼고 남이 봐도 결막염이 예, 왔구나 하는 걸 예.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면 이게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결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이제 감염성과 그 비감염성으로 나눠져요. 네. 이 감염이란 건 뭘까요? 이것은 그 세균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전염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세균의 종류에는 저희가 뭐 박테리아 또 뭐 바이러스 같은 대표적인 감기에 제일 흔한 그런 네. 그 균부터 시작을 해서 네. 드물게는 그 곰팡이 같은 진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비감염성은 이것은 옮기는 균들은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외부 물질들 네. 봄철 같으면은 뭐 꽃가루 네. 또 한참 그 중국 미세먼지 심할 때는 그러한 그 황사 네.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에서 뭔가 이제 그 화학 물질이 노출됐을 때 네. 뭐 예민한 분들은 화장품 스프레이 같은 이런 그렇죠. 것도 네. 그 외부의 그 어떤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결막염을 이제 비감염성 결막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흔히들 결막염은 겨울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생기나요, 원장님?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이죠. 봄 여름에. 네, 왜냐하면은 네. 일단 그 봄 여름에는 그 세균들이 증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봄 여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 네. 여름에 모이는 장소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렇죠. 특히 그 물놀이 같은 거 하게 되게 되면은 맞아요. 네. 굉장히 이러한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그 전염성 물질들이 네. 아주 활기치기 좋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날이 풀리는 봄철에 여러 가지 다양한 꽃가루들 또 이제 중국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황사, 미세먼지 네.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이러한 네. 결막염들이 더 창궐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퀴즈를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 알려드리기 전에 사고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요. 요거 좀 전해드리고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영 통신원 연수로 상황인데요.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쪽 수영의 나라병원 맞은편 1차로에 승용차 2대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한 5분 전 상황으로 보시고요. 노창회 통신원은 중앙대로 연산교차로에서 시청 쪽인데 국민은행 앞에 가차로에 승용차 2대 추돌사고 발생했는데 다행히 소통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사고 제보 엄청 많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출제해 주세요.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질문이. 결막염은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네. 좀 베베 꼬았어요. 네, 마지막에 좀 꼬았네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막염은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서 뭐 다 들으셨으면 정답 아실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행성 결막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네. 이러한 그
전염성 결막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눈에서 결막염은요. 네. 그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그 질환이에요. 맞아요. 즉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듯이 네. 몸 컨디션이나 눈의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때 네. 외부로부터 이제 감염을 받게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뭐 네. 그거 열거하면은 뭐 엄청 한도 끝도 네,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유행성 각결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참 고약한데요. 네. 이 감기로 치면은 독감 같은 거예요. 독감. 네. 네. 증상도 심하고 그 유병일수도 오래가는 거의 빠르면 2주 늦으면은 뭐 한 3주 한 달까지 끄는 네네. 그러한 유행성 각혈막염 쪽도 흔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전염력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그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두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인두결막염. 네. 이것은 그 감기랑 주로 같이 많이 와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눈병이 같이 왔다 하면은 거의 네. 이걸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소아층에서 주로 많이 좀 발생하거든요. 어린애들. 어린애들 네.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인두결막염은 결막염이 올 때 그 목 뒤에 네. 귀 뒤로 해서 임파선이 이렇게 붙는 특징적인 그런 네.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유행성 각결막염보다는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네. 감기가 조절되지 않으면 네. 같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은 감기 치료와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네. 결막염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재미있는 결막염이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일명 그 아폴로 결막염이라고 해요. 아폴로성 결막염. 네. 네. 이 결막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 눈이 정말 새빨개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네. 누가 보면은 정말 눈에 큰일 난 것을 토끼눈처럼. 토끼눈처럼 정말 새빨갛게 남이 보기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런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재밌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회복 기간이 빨라요.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네. 늦어도 10일을 잘 넘기지가 않고요. 네. 이 결막염이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는 말이 붙은 게 이것은 재밌는 것이 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주기 단위로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켜요. 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주기로 네. 이것이 돌았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눈병에 걸리는. 네. 그래서 과거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폴로 달 착륙했던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폴로성 이 눈병이 결막염이 크게 돌았거든요. 그때 안과를 개원하신 분들은 뭐 그때 뭐 안과를 자리 잡았다. 환자가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런 네. 말이 될 정도로 그랬군요. 그랬던 눈병이 있어요. 네. 결막염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원장님? 네,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색액등이라고 하는 네. 그 눈을 살필 수 있는 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첫 단계에서 대개 이번에 결막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막염을 보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전염성인지 비전염성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염성인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보다는 네. 전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각별히 또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알레르기나 독성 결막염인 경우는 네. 그 원인 물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원인 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면은 이게 치료가 되질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인 물질을 조금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주 드물게 보통 저희가 그 세균성이나 그 바이러스 눈병인 경우에 네. 바이러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면역으로 이기는 거니까 네. 특별한 안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균성 결막염인 경우는 초기에 이 균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안약이나 항생제를 써야지 네.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네. 필요한 경우는 그 균 배양 검사, 이 균이 뭔가라는 걸 찾아서 그래야 그 되겠네요. 균에 특화된 항생제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네. 그 원인에 따라 결막염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결막염인 경우에 대개는 이제 광범위 네. 항생 점안약을 써서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저희가 치료할 수 있지만 네. 아주 드문 세균, 네. 특히 그 곰팡이균, 이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네. 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특화된 그 항생제 성분을 군 배양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항생제 치료가 목적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몸의 면역력을 받쳐주게 될 때 자연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러 가지 증상들, 그 눈이 좀 가렵거나 부어오르거나 충혈되는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네네. 그런 그 보조적인 이 증상요법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그 네. 원인 물질을 찾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환자와의 그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의심되는 네. 그 알레르기성 원인 물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절시켜 나가는
되면은 네. 그런 치료 방법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결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네. 뭐 결막염뿐이 아니라 그 안과 눈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 뭘까라는 네. 이런 질문을 여러 군데서 받게 되면 저는 한 가지를 항상 네. 강조를 해요. 손을 자주 씻으시고 절대 되도록 눈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라. 네. 네. 그 어떤 분들이 그 눈병이 그 공기로 감기처럼 전염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 제가 눈병이 걸렸는데 안대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전염시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안대를 하는 것은 거기에 전혀 영향도 없고요. 네. 환자분한테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외관상 남들이 보기가 그래서 뭐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네. 안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눈병은 접촉성이거든요. 네. 손에서 손으로 전염되든지 아니면 뭐 세면대를 같이 써서 물을 통해서 뭐 수영장에서 전염이 되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손을 자주 씻고 손을 깨끗하게. 만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셔야 되겠죠. 자제해라.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곳에서는 하다못해 뭐 손잡이 하나라도 네. 이게 뭐 눈병 환자가 뭐 만졌던 건지 뭔지 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손에 네. 닿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수영장, 목욕탕 같은 곳에서는 뭐 탕 속에서 그 뭐 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조심하셔야 그래서 되겠네요. 이러한 그 결막염이 많이 돌 때에 그런 활동을 하지 마시고 네. 무엇보다도 그 눈병이 많이 돌 때에 사실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갔다고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본인의 면역을 잘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건강,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숙면을 잘 네. 유지하시고 음주 조금 줄이시고. 줄이시고. 예. 자, 그러면 오늘 OX 문제 우리 원장님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결막염은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네.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나 독성 결막염은 전염되지 않지만 네. 대다수의 결막염은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전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대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좀 네. 꼬았어요. 자, 결막염은 거의 좀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시원한과 이현성 원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